영화 왕과 사는 난자가 그야말로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두가 결말을 뻔히 아는 600년 전의 비극이 무려 1600만 관객을 넘어서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에 막을 올립니다. 이 슬픈 문장, 꼭 영화 속 명대사 같죠? 근데 이게 영화 속 대사가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실제 역사 인물, 단종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17. 그 짧은 생의 외로움과 고마움이 담긴 이 한마디가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의 시작점이었고, 또 배우들이 스크린에 되살려낸 바로 그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600년 전 실제 역사에서 출발해서요, 이 이야기가 스크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한 흥행 신드롬과 그 파급력,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움직였는지 그걸 이해하려면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단종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단종의 삶은요,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작 12살에 왕이 됐는데, 권력욕에 눈이 먼 친삼촌 수양대군, 그리고 그의 뒤에서 모든 판을 짜고 욕망에 불을 지핀 책사 한명회의 설계에 의해서 단 2년 만에 모든 걸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천연 감옥, 영월로 내몰렸고요. 이듬해 고작 17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기서 역사의 가장 아픈 모순이 드러납니다. 단종은요,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원손, 세손, 세자, 왕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정통성 면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했던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이 가장 비참하게 쓰러져 갔다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바로 이 지점에서 관객들은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역사가 스크린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도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숱한 좌절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장항준 감독은 24년 동안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버텼습니다. 2019년에 완성된 시나리오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빛도 못 보고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요. 대형 제작사를 나와서 독립한 회사의 첫 작품이라는 부담감까지 정말 엄청났죠. 심지어 개봉 첫날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어요. 아, 또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스튜디오를 뒤덮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단종 역의 박지웅 배우는 쇠약한 소년의 모습을 위해서 촬영 내내 하루 사과 반 쪽으로 버텼고요. 어문도 역의 유해진 배우는 4개월 동안 집신 딱 한 켤레만 신고 촬영했죠. 영화 후반부에 그가 절뚝이는 걸음, 그게 연기가 아니라요, 달아빠진 집신 밑으로 파고드는 실제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 두 배우의 진심이 폭발한 마지막 6분 롱테이크 장면은 단 한 번의 NG도 없이 완성됐습니다. 컷소리가 난 후에도 배우와 스태프 모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바로 그 진심이 스크린을 뚫고 관객들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부진, 그리고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평론가와 관객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평론가들은 역사 왜곡이다, 어설픈 호랑이 CG 같은 기술적 결함이 있다, 심지어 감정을 조작한다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머리로 보고 우리는 가슴으로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객들은 그런 기술적인 흠결보다는 배우들의 진시 어린 연기와 이야기가 주는 그 울림에 압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 뜨거운 논란에 대해서 장항준 감독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연기를 못했다면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CG가 연기를 못해서 다행입니다.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인물들의 감정,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심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죠. 그리고 관객들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최종 관객, 무려 1628만 명. 대한민국 영화 흥행 역사상 2위의 이름을 올리는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 비극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해외 관객들은 당연히 주인공이 결국엔 이기겠지 하는 해피엔딩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17살 소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그 결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특히 10대 자녀를 둔 미국의 아버지들은 왕이 아니라 그냥 겁에 질린 한 아이였을 뿐이라면서 극장이 완전 오열바다가 됐다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던 거죠.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북미에서는 10년간 깨지지 않던 명량의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구글에서는 단종의 유배지, 영월 검색량이 무려 1200%나 폭증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영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영화 관상의 시청률까지 1137%나 끌어올리는 정말 기이한 현상을 낳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까지 다시 소환해낸 겁니다. 결국 왕가 사는 남자의 세계적인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말을 몰랐으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충성, 배신, 인간의 같은 보편적인 감정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언어의 장벽마저 무너뜨리는 배우들의 처절한 연기가 더해지면서 국적 불문 모두가 공감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 한 편이 6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1세기 바로 오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힘을 상징하는 정말 뭉클한 일화가 있습니다. 촬영 중에 영월 시장을 지나던 유해진 배우의 손을 한 어르신이 꼭 잡으면서 우리 임금님 잘 좀 부탁한다고 쌈짓돈 5,000원을 쥐어주셨대요. 유해진 배우는 촬영 내내 그 돈을 품 안에 간직했고 훗날 그 5,000원이야말로 진짜 출연료였다고 고백했죠. 영화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지역의 600년 묵은 염원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월 어르신의 그 마음이 거대한 나비 효과가 돼서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의 관광객은 800%나 폭증했고 청룡포로 가는 배를 타려고 2시간씩 줄을 서요. 온라인에서는 숙부인 세조의 무덤 지도에 분노의 댓글이 쏟아져서 카카오맵이 해당 기능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죠. 심지어 293년 동안 어몽도의 후손들이 지켜온 그의 충절을 기리는 왕실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한편의 흥행 영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잊혀가던 역사를 우리 곁으로 불러냈고 국경 너머의 마음들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잠자던 현실을 뒤흔들어 놓았죠.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